146페이지 평면 좌표부터 정리하고 오늘 또 새로운 내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페이지 좌표 평면 말고 뭐라고? 평면 좌표를 배우면 평면 좌표. 자, 평면 좌표 뭐예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잡아서 나타냈다. 이게 평면 좌표입니다. 맞니? 여러분들 이미 이거 내용 배웠어요. 맞지? 기억났나? 중3 때 배웠습니다. 중3 때 뭐 배웠어요? 평면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할 거야. 물론 점으로 연결된 건 맞습니다. 좋았어. 잘했어.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안 배운 도형. 우리 이 앞에서 이차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근데 그 도형 말고 이제 다른 도형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점 하나가 있고요. 또 점 하나가 있습니다.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두 점 사이에 거리 찾을 수 있니 없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점의 좌표는 x1, y1. 두 번째 점 B라고 합시다. x2, y2라고 점이 주어졌고요. 이 점을 연결해서 선분 AB를 한번 찾아봅시다. 선분 AB는 루트 어떻게 찾는다고?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맞나요? 다 됐지? 끝났어. 이렇게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기억나지? 기억나지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용하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둔각이든 예각이든 직각이든 삼각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두 점이 있는데 A와 B라고 하는 두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쭉 연결을 시켰고 이것을 M 대 N으로 한번 나눠서 나누는 점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니? 자, 정리할게요. A 지점의 좌표는 x1, 수직선이니까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x2가 되며 우리는 새로 나오는 요 지점 P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P의 좌표는 x라고 정리를 하자. 괜찮아? 이해돼? 찾아보겠습니다. P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일단 우리가 할 것은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P를 찾아볼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선분 AP 대 선분 BP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으로 M 대 N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분. 그리고 이건 점이니까 내분점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안에 있는 AB 길이를 M 대 N으로 자르는 이 점을 내분점. 괜찮죠? 좌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라고 해서 AP 길이 표현해 봅시다.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길이가 되지요. 마찬가지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길이가 됩니다. 너거의 길이비가 얼마? M 대 N으로 정리가 됩니다. 외항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nx-nx1은 내항 mx2-mx로 정리가 되며 이항에서 너를 이항하면 mx 플러스 nx니까 m 플러스 nx는 이항해서 너는 nx1이 되겠죠. mx2 플러스 nx1으로 정리가 되며 x는 얘로 나누면 됩니다. 내분점은 x라고 했고요. 얘는 m 플러스 n을 나눴으므로 m 플러스 n분의 분자 mx2 플러스 nx1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뤘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내분점을 했으니까 외분점도 해줘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외분점에 대해서도 해줄 거예요. 안에서 분할했다. 얘는 바깥에서 분할했다. 괜찮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A, B가 있고요. 이것을 쭉 연장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Q라고 할게요. 이 길이 B가 M 대 N으로 나오도록 하는 이 Q를 찾으면 이게 바로 뭐라고?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마찬가지 좌표를 이용해서 AX1, BX2, Q의 좌표를 X라고 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대 AQ 대 BQ의 길이 B가 M 대 N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 Q가 바로 외분점. 괜찮죠? 내분점은 뭐라고? 안에서 이렇게 M 대 N. 외분점은요, 바깥에서 M 대 N이 됩니다. 맞니? 그 점에서는 둘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AQ의 길이입니다. X-X1은 원대. BQ입니다. X-X2가 되며 M 대 N으로 정리가 돼요. 계산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외항부터 한번 정리할게요. NX 잠깐만 내항부터 적을게요. 내항부터. 자, 이번엔 내항부터 적겠습니다. MX-MX2는 NX-NX1이 되며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MX-NX니까 M-N으로 정리. 얘는 MX2-NX1으로 나옵니다. 이제 X를 찾아야 되고요. 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외분점 X는 M-N분의 MX2에서 NX1을 뺍니다. MX2-NX1을 빼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얘랑 내분과 외분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한 번 더 적을까요? 자, 여기 있는 P를 뭐라고 한다고? 내분점. 자, 여기 있는 요 P를 우리는 내분이라고 한다 그랬고,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외분이라고 했습니다. 안에서 분할이 되었고 바깥에서 분할이 되도록 했는 놈이고요. 차이를 보면 똑같은데 중간에 있는 부호만 다릅니다. 맞죠? 맞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번 풀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어요? 더하기 빼기 MN이 뭔지 이거 딱 정하고 해야 되는데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푸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A에 B, M 대 N, 그리고 M 쪽에 해당하는 좌표 X1, N 쪽에 해당하는 좌표 X2 해서 이렇게 곱할 거다. 그리고 하나, 둘, M 플러스 N을 했다면 M에 곱한 애가 얘죠. MX2 플러스 NX1으로 더하면 내분이고요. 또 M-N,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먼저 곱한 L을 먼저 적는 거야. 항상 순서 맞춰서.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 외분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이러면은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 그래서 우리가 내분, 외분 쉽게 찾는 방법은 B를 적고 좌표 적어서 대각선 곱해서 더할 건지 뺄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분, 외분에 대해서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을 다뤄봤고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왔어요? 수직선에서 나옵니다. 이 수직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옮겨 봅시다. 어디로 옮길 거냐면은 세 번째.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좌표 평면 위에
내분점과 외분점 이렇게 두 개 모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좌표 평면 위로 올립니다. 실제로 좌표 평면 안 그래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분이에요. 내분 뭐라고? A와 B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내분인지 어떻게 외분인지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x1, y1이라고 하고요. 얘는 x2, y2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건 또 어떻게 자를 건가? 보니까 얘 그대로 수선의 발을 쭉 내리면서 얘도 쭉 내리면서 만나는 지점을 봤더니 이 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너랑 x 좌표 같으니까 x2, 너랑 y 좌표 같으니까 y1이 됩니다. 결국에 새로 생긴 이 점을 봤더니 x1, x2, y1, y2, y 좌표 같으니까 x 좌표만 가지고 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 m 대 n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너의 점을 P라고 해서 내분점이 되고요. 이 내분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방금 전에 그대로 수선의 발 내려보자. 뭔데?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은 서로 뭡니까? 닮음. 맞니?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니까 결국에 얘를 m 대 n으로 나누는 쟤랑 똑같네. 맞아요? 맞습니까? 그대로 내려서 봤더니 평행이잖아. 하나, 둘 평행이잖아. m 대 n, 여기도 m 대 n. 중2 때 배웠던 닮음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네. m 대 n으로 내분하는 지점. 저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 x 좌표 얼마?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으로 정리합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적으라고? m 대 n이야. 잘 보세요. 하는 방법 이겁니다. 하는 방법으로 봐야 돼. m 대 n으로 정리를 했고요. m 쪽에 누가 있어요? x1. n 쪽에는 x2가 있으며 대각선의 곱의 합으로 하면 내분. 하나, 둘, 단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을 하면 내분. 다음 m 플러스 n분의 y 좌표 같은 방법으로 my2 플러스 ny1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내분입니다. 내분점에 대한 얘기고 다음 외분이 뭔지는 여러분들 이제 봐야 되겠죠. 외분 어떻게? AB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x1, y1, x2, y2가 되며 이게 바깥쪽에서 여기가 바로 m 대 n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q를 찾아주세요. 위처럼 우리가 뭘로 보면 되겠어요? 닮음인 형태로 보면 되겠고 똑같죠? 그럼 얼마? 하나, 둘, 뺀 m-n분의 m 쪽이 먼저 와야 돼. mx2 마이너스 nx1, y 좌표 같은 방법으로 m-n y1, y2라고 보면은 my2 ny1으로 정리가 됩니다. 맞니?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외분과 내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형태 중에서 MN의 길이가 같습니다. MN의 길이가 같은 걸 뭐라고 하나요? 자를 건데 MN의 길이 같게 합니다. 1대1로 쪼갈라 줍니다. 맞지? 뭐예요 이게? 중점이에요. 중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하면 중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위에서 A, B라고 했을 때 중점 M은 양쪽의 길이가 서로 같도록 나오는 거고요. 위에서 A, B의 좌표를 그대로 이용했을 때 여기 있는 중점 M의 좌표는 1대1이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중점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 아까 증명했던 건 살짝 지울게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영상 앞에 잠깐 돌려서 보도록 하고, 둘, 셋, 네 번째네요. 네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형태도 한번 해보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앞에서 변의 길이 체크하는 방법,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변의 길이 찾을 수 있었고, 이 변의 길이를 내분을 할 수 있었어. 그러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2등분하고 또다시 2대1로 나누면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삼각형 ABC입니다. x1, y1, b, x2, y2, c, x3, y3로 주어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구하자. 무게중심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점 찾아야 돼. 그리고 중점과 여기 있는 꼭지점을 연결을 하고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G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M의 길이를 찾아서 2대1로 내분하면 되겠고요. M을 한번 찾아봤더니 M의 좌표 얼마? 밑에 다시 찍자. M은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로 정리가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AM을 2대1로 나눌 거예요. 뭐라고? 2대1로 나눌 건데 누구를? AM을. 얘가 이쪽이 A죠. 1쪽이 M이죠. 2분의 x2 플러스 x3가 되며 2대1로 내분하는 게 바로 무게중심이니까 하나, 둘 더 할 거예요. 하나, 둘 더하면 3분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자.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뭡니까? 무게중심은 얼마?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y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가 될 테니 y도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로 정리를 해서 무게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무게의 중심의 좌표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았고요. 이제부터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건 평면 위에 있는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점들을 무수히 많이 모으면 뭐가 됩니까? 직선이 되고요. 원도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직선과 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이며 일단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따로 얘기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계속 나오니까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이런 것 등이 나옵니다. 삼각형은 여러분들 뭐 배웠죠? 직각삼각형, 또 외심, 내심 기억납니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질이랑 사각형은 평사, 마름모, 직사각형 얘들에 대한 성질이 나오겠죠. 그 성질을 문제 속에서 찾아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하세요. 시작! 다 되었지요? 146페이지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찍어놓나? 찍을까요? 찍어서 정리할 준비 하시고요. 문제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고치세요. 응? 이것만 좀 해주세요. 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 한번 할게요.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이다.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와, 이건 너무 쉽잖아. 적을 거 있나? 없죠?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실판했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뭐라고 적어야 돼? 루트 얼마? a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5 나오네. 그죠? 5의 제곱 나오네. 는 5루트입니다. 맞습니까? 양변 제곱해주자. 그럼 좌변은 이제 얼마가 되었어? 바로 전개하세요. 바로 전개하면 되겠죠. 얼마?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5는 우변 제곱하면 50이네요. 이항에서 정리하자. a제곱 플러스 2a 52항 하면 마이너스 24 우변은 0이고요. 2차 방정식이네. a 찾아보세요. a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 또는 4.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죠. 양수니까.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이 직선 위의 점일 때 2a 플러스 3b의 값을 구하여라. 자, 2번 잘 보세요. A 지점 마이너스 1,2 다음 B 지점 2,1로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봤더니 너희 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굉장히 많은데 이 P를 봤더니 이 P가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입니다. 얘가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입니다. 이렇게 나왔대. 괜찮니? 이제 얘를 풀 거예요. 자, 어떻게 풀까? 일단 너희 둘이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지난다가 나옵니다. 맞니? 우리는 여기서 지난다를 먼저 적어볼게요. 첫 번째 지난다. B는 얼마? 2A 플러스 1 맞아요? A와 B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PA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PA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곱근으로 정리가 되어서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제곱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정리도 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얼마? a 플러스 1의 제곱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며 다음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풀 것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연립하면 되겠고요. 일단 전개해서 정리합시다. 두 번째 식 정리할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 익숙해져서 요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이런 거 바로 날리고 적어도 됩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되죠? 네. 바로 적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 양식에서 정리할게. 좌변으로 6a 다음 마이너스 2b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2b 1이랑 4랑 정리할 거고요. 좌변 우변에 둘 다 얼마? 1, 4, 1, 4니까 얘들 어떻게 됐어? 없어졌네. 맞죠? 됐나요? 이건 0입니다. 다 됐어. 따라서 정리를 합시다. 요것도 B네. 요건 B는 얼마란 얘기? 3A. 너희들이 연립을 합시다. 얘랑 서로 연립을 합니다. 얼마? 3A는
2a 플러스 1이 되고요.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a는 1. a가 1이면 b의 값은 3. 이렇게 해서 a, b가 주어지며 문제에서는 2a 플러스 3b를 구하라고 했어요. 얼마입니까? 1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 3번이 됩니다. 3번. 미안. 3번이에요. 3번을 보고 1번이라더니. 자, 3번이 됩니다. 다음은 3번. 3번. 왜? 유해도 뱅뱅? 자, 3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거 많이 풀어봤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삼각형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만 찾으면 됩니다. 선분 AB 찾아봐. 루트 차의 제곱하자. 선분 AB 바로 보세요. 안 적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고 바로 적으세요. 3 마이너스 1 4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제곱권 안 빼놔도 돼. 루트 20 적어 그냥. 루트 20. 맞니? 다음 두 번째 선분 BC는 여러분들 바로 합시다. 책에 바로 하세요. 선분 BC는 루트 x좌표 빼면은 6이죠. 6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4니까 2의 제곱는 계산해 주세요. 얼마? 40. 루트 40. 세 번째 선분 CA는 루트 5 마이너스 3 제곱하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2 4의 제곱하니까 이 똑같이 루트 20이네. 맞죠? 됐나요? 자, 따라서 정리했더니 AB, CA의 길이는 모두 같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됩니다. 맞니? 맞아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면 얘는 뭐라고 정리해야 돼? 선분 AB와 선분 CA가 같다. 이 뭐가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되겠죠. 뭔데? 각 A가 직각이니까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어느 게 맞게 나와 있나요? 3번 아래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죠? 요거는 뭐 중3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고 4번 가서 보겠습니다. 할까요? 4번 세 실수 A, B에 대해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6의 제곱 플러스 B-11의 제곱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걸 여러분들 직접 이걸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해서 막 정리해서 풀긴 너무 힘들어. 의미를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의미를 알아야 돼. 자, 이거는 뭐라고? A에서 1 뺐고 B 플러스 1에서 제곱해서 더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A, B랑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입니다. 맞니?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맞아? 뒤에 마찬가지 형태로 보니까 뒤에 역시 뭡니까? A, B와 얼마? 6, 11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좌표 평면으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1, 마이너스 1 또 6, 11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며 보세요. A, B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점 두 개를
직선 두 개, 선분 두 개. 선분 두 개를 연결할 건데 최소로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 선분거리 찾으면 되겠죠. 선분거리. 이해되니? AB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최소값만 찾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분거리가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런 AB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이 만족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단거리, 이게 최소값과 같습니다.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두 점 사이 거리하고 있어요. 12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13. 그래서 최소값은 13이 됩니다. 얘가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의미를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5번 하겠습니다. 5번. 두 점과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A 마이너스 2,5 다음 B 4,1 이렇게 AB가 나왔으며 우리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맞죠? 쟤랑 형태가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 잘 봐. 얘는 선분 하나를 나타낸 거야. 얘도 선분 하나를 나타낸 거야. 맞지? 이거는 선분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제곱을 한 겁니다. 달라요. 자, 선분의 합의 최소값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 두 개의 선분을 합쳐서 최소값이 되기 때는 연결을 시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곱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P를 모르죠? P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지?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이니까 뭐라고 할까? A, 0이라고 할게. 됐니? 정리합시다. AP제곱 얼마?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5 더하기 BP제곱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로 정리. 전개시켜서 나타내면 A제곱 둘 다 더했어야 할 A제곱 더해서 2A제곱 다음 4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4A 앞쪽에는 4 뒤쪽에는 16 더하면 20에다가 25 더하면 45에다 얘 더하면 이겁니다. 이거의 최소값 찾아라. 이거 몇 차예요? 2차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2로 필요한 수는 반의 제곱인 얼마? 1 더했으면 빼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정리합시다. 나타냈더니 2로 묶어서 A-1의 제곱 플러스 44로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A가 얼마면 1, 즉 점 P의 좌표는 1,0일 때 구하는 최소값은 44로 정리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우리 문제는 최소값만 찾으라고 했으니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44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음 7번 가겠습니다. 6번은 제외해 놓으세요. 6번은 뺍니다. 7번 가서 볼게요. 문제 풀지도 빼요. 7번 X 치지 마. 나중에 할 거야. X 치지 마. 7번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7,1이고요. B 마이너스 3,6이며 AB를 3대2로 내분 외분. 봐봐. 뭐라고? AB를 3대2입니다. 누가? 3대 B쪽이 2가 된다. X좌표
그리고 y좌표로 정리를 하며 내부는 더하면 된다 그랬고 외부는 빼면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P라고 했으니까 P부터 찾자. P. 얼마? 하나, 둘 더하면 5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14 콤마 다음 하나, 둘 더하면 5분의 3, 6, 18 플러스 1 곱하기 2 이게 점P입니다. 내분점이죠. 이게 차가 되면은 외분이 된다 그랬어. 3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콤마 3 마이너스 2 분의 3, 6, 18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됩니다. 되었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PQ가 됩니다. 자, 이런 PQ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정리를 할 거고요. 다시 한 번만 더 P의 좌표 정확하게 적어봅시다. 몇 콤마? 1,4. Q의 좌표 정확하게 찾아봅시다. 몇 콤마? 마이너스 23 콤마 16으로 나옵니다. 맞나요? 됐나요? 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이용해서 우리 중점의 좌표, 중점 어떻게 찾지요? 2분의 하나, 둘 더하자, 콤마 2분의 하나, 둘 더하자가 되므로 따라서 진짜 구하는 중점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10으로 정리가 됩니다.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10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공식밖에 쓴 게 없어요. 다음 8번 갑시다. 8번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일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의 2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AB를 선분 AB를 A 대 1-A로 내분한데 A 쪽이 누구예요? 예, A 좌표 마이너스 2 1-A는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 Y좌표 A 대 1-A고요. Y좌표는 5랑 마이너스 1 됐지요? 합니다. 대각선의 곱의 합이 바로 내분이니까 그대로 더하자. 하나 둘 더하면 분모 얼마예요? 1이죠. 이 점 P라고 합시다. 1분의 하나 둘 5A 다음 하나 둘 마이너스 2의 1-A 콤마 Y좌표 역시 마찬가지로 합으로 하나 둘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괄호 1-A로 정리. 다시 한 번 더 점 P의 좌표를 정리를 하면 얼마? 7A-2 콤마 뒤에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5로 정리가 되며 문제는 일사분면이라고 했으니 X좌표 역시 양수 Y좌표도 양수 둘 다 모두 양수가 되는 부등식을 풀면 되겠네. 첫 번째 A는 7분의 2보다 크다. 두 번째 A는 5분의 6분의 5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되었고요. 우린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수직선 그려서 7분의 2가 6분의 5보다 작지요? 7분의 2, 6분의 5 정리해서 6분의 5는 왼쪽, 얘는 오른쪽, 색칠! 따라서 진짜 구하는 범위는 7분의 2보다 크며 6분의 5보다 작은 범위를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A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3AB는 2BC를 만족시키는 점C가 있을 때 AB의 합을 구하여라. 단 A는 양수. 자, 보세요. AB를 이은 선분의 연장선 위에 AB의 길이의 3배는 BC의 길이의 2배가 된다. 잘 봐. 잘 봐. 자, 이 의미를 잘 봐야 돼. AB에 3을 곱했고 BC에는 2를 곱했다. 그냥 곱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잘 보세요. 너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 볼게요. AB 대 BC입니다. AB 얼마 곱했어? 3. BC에는 2를 곱했어. 뭐라고? AB에는 3 곱해야 되는데 니는 2를 곱했어. 2 대 3을 정리하면 저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3AB는 2BC다 라고 했을 때 너희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인가? 2 대 3입니다. 라고 비례식으로 찾아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도 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 2니까 여기나 2 대입하고 여기 3 대입할래요. 그러면 같잖아요. 그래요. 이게 바로 B라고 해도 됩니다. 이해되니? 이게 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B가 2 대 3으로 정리가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온 2 대 3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는 3, 2. 구요. AB 대 BC가 2 대 3이고 우리 문제 보세요. 자, 어디에 있다고? 연장선. 보세요. 연장선. 이쪽으로 연장이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연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만족하는 건 위에 있는 형태가 얼마? AB 대 BC가 2 대 3이 돼야 돼. AB 대 BC가 얼마? 2 대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C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어요? 아니면 여 위에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2 대 3입니다. 여기에 B가 2고 나머지 B가 3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2 대 3으로 나오던지 그죠? 이렇게 2 대 3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은 2 대 이렇게 해도 3이 되죠. 2 대 3으로 할 건지 어느 점인지 우리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점인 것 같아요? 파란색, 빨간색. 왜 파란색입니까? 왜 파란색이에요? 왜 파란색입니까? 문제에서 A가 무슨 수? 그지? 이거 점점 내려가는 거 보니까 A는 무슨 수겠어? 이렇게 오면은 음수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파란색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파란색을 이용해서 C, A, B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해됩니까? 합니다. 자, 할게요. 봅시다. 야, 이거 어떻게 풀지? 2 대 3이야. AC를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3 대 2네. 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점 C는 5 대 3으로 외분하는 M입니다. 라고 봐도 되겠고. 맞습니까? 어느 거로 풀고 싶어요? 손 들어봅시다, 우리. 나 내분으로 하고 싶다, 손. 나 외분으로 하고 싶다, 손. 오케이. 얘는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내분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내분. 2 대 3이에요. 적으세요. 2 대 3, 2 대 3. X좌표부터. 누구?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A. 대각선의 곱에 합으로 하면 되겠죠.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1, B. 대각선의 곱에 합으로 하면 되겠죠. 정리합시다. 얼마? 5분의 2A 마이너스 6, 콤마 5분의
2b 마이너스 3으로 정리했던 요놈이 내분점 누가 됩니까? b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내분점 b가 돼야 돼. 이해되나요? x 좌표 내분, y 좌표 내분 해서 정리를 했고, 따라서 이제 정리합시다. 5분의 2a-6은 3, 5분의 2b-3은 2가 됩니다. 다 됐죠? 3, 5, 15에서 2양 하면은 21이 되고요. a는 얼마? 2분의 21. 다음 2b는 5, 20에 2양 하면 13, b는 2분의 13이 되어서 a와 b가 주어지며, 문제에서는 이 a, b를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라고 했네요. 너희들이 더해주자. 2분의 34. 2분의 34 얼마입니까? 17. 정답은 17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고요. 10번 가서 볼게요. 10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2입니다. 아까 전에 공식이에요. 뭐 하라고 했죠? 하나, 둘, 세 점으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그지? 다도하고 3 나누려 했어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 여러분도 바로 적어도 되겠다. 3분의 적으세요. 3분의 x좌표 다 더해서 적어줘. x좌표 다 더해줘. 얼마입니까? x좌표 다 더해서 적어줘. 얼마? a-2b 그리고 플러스 2 콤마 y좌표 역시 3분의 y좌표 다 더해줘. y좌표 다 더해줘. a 플러스 b 플러스 2로 나옵니다. 됐나요? 이게 몇 콤마 몇라고? 몇 콤마 몇? 그죠? 이게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다 됐어. x좌표끼리 서로 같다라고 식 적어서 정리하면 a-2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 되어라. 됐죠? 다음 y좌표끼리 서로 같아라.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6이라. 이것을 연립해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정리하고 뒤에 거 정리해서 풀어봅시다. a-2b는 마이너스 8로 정리. 아래는 a 플러스 b는 4로 정리가 되었으며 뭐 할까요?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2가 되었으므로 b의 값은 4가 되고요. b가 4라면 a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a는 0, b는 4. b에서 a를 빼주라.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정답은 4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다음 11번. 세점 ABC에 대해서 사각형 ABCD가 평사가 되도록 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평사. 자, 평사입니다. 평사를 한번 그려보자. 실제 이 모양은 아닐 테지만 이게 삐뚤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A 지점 7,8 또 B 0,5 순서대로 가야 돼요. A, B, C, D. 네 맘대로 내 맘대로 가면 안 되고 순서대로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D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지요? 됐나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도형 이름 뭐라고요? 평사. 평사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평사의 특징 알아야 돼. 중2 때 배웠잖아. 일단 평행사변형이 어떤 도형입니까? 한 쌍의 대변이야?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또
마주보는 대각.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뭐라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또 마주보는 방금 대각이라고 얘기했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고, 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또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에서 하나 얘기하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며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평사가 되는 조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변의 길이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뭐 있었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맞니? 하나 둘 길이 같고 하나 둘 길이 구해서 같다라고 하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인 거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걔를 안 풀 거예요. 풀 수는 있습니다. 걔 말고 또 다른 성질 뭐 있었지?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적으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는 평행사변형에 대한 성질입니다. 적으세요. 뭐라고?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적으세요.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됐나요? 자, 걔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대각선이 서로 이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 둘 길이 같다. 보세요. AC의 뭡니까? 중점이고요. BD의 중점인데 그게 일치하겠네. 맞습니까? 이게 어떤 뜻으로 써먹냐면 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라고 써먹겠습니다. 뭐라고요? 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같다라고 써먹습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중점에 우리는 지금 좌표 평면을 옮기니까 뭐예요? 중점의 좌표가 같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두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같다라고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할까? AC 하자, AC. 얼마? 2분의 하나 둘 더하면 11, 2분의 하나 둘 더하면 7. 2분의 11, 2분의 7이 됩니다. BD 역시 2분의 0 플러스 A, 2분의 5 플러스 B가 서로 같습니다가 되겠죠. 맞지?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서로 같겠습니다. 뭐야? 금방 나왔네. A는 얼마? 11이고요. B는 얼마? 2가 됩니다. A 값은 11이고요. B 값은 2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11,2가 되겠죠. D 좌표 찾아냈네. 11,2 요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5번이 되고요. 다음 12번.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네. 잠깐만. 이거 우리 많이 배운 건데 뭐라고? 대충 그리겠습니다. 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졌고요. 각을 2등분했어. 어떤 성질이 있었을까?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걸 기억해내야 돼. 어떻게 났지? 어떻게 됐지? A, B, C, D라고 한다면 A 대 B는 C 대 D가 성립됩니다. 중2 때 닮음에서 했어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친구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친구도 가끔씩 나옵니다. 삼각형의 외각입니다. 외각을 2등분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 A, B,
이거 볼까? C, D.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합니다. 괜찮니? 앞에 게 조금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뒷부분은 거의 나오진 않지만 친구니까 한번 해봤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의 길이가 필요한 부분이니 AB부터 구할 거고요. BC 구할 거고요. CA 구할 겁니다. 지금 구해주세요. AB 길이 여러분들이 구해주세요. BC 여러분들이 구하고요. CA 길이 역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됩니다. AB 구했습니까? 네, 기다려줄게. 구했나요? AB 얼마 나왔어요, 얘들아? 13. AB 13. BC는? 그루트 2. CA는? 5. 맞니? 됐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이 찾았고요.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납니다. 각 A가 누구랑? BC랑 만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도형이고요. 맞죠? A입니다.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면 이 길이가 13, 이 길이는 5가 되며 너를 2등분 하자. 요걸 2등분 해서 정리를 하자. 요 길이는 몇 대 몇? 13대 5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 찾으라고 했으니 이 지점은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BC를 내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뭐라고? 13대 5로 내분합니다. 13대 5로 BC를 내분해요. B쪽이 13, 5쪽이 C가 됩니다. 13은 B쪽입니다. 맞죠? 13은 B쪽입니다. 적어줄게요. B, X좌표, 그리고 C, X좌표. 맞니? 또 13대 5, Y좌표 갑니다. B, Y좌표, C, Y좌표로 계산. 됐죠? 대각선의 곱의 합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 따라서 저 지점 D의 좌표를 구하면 하나 둘 다 하면 18분의 26 마이너스 35 콤마 18분의 65 마이너스 20으로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너희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너희 18분의 45가 되지요. 9로 나누면 2분의 5. D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5로 정리가 되고요. 두 개 더하랬네. X좌표, Y좌표 더해주세요. 얼마 나왔어? 4. 2분의 4니까 2라고 해야 돼. 마지막 13번 풀이 하겠습니다. 자, P를 보니까 P가 쭉 움직입니다. 그죠? 자, 우리 문제 읽었는데 영상이 약간 문제가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직선이 예위를 움직입니다. 점 A 0,2와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뭐라고 한다고요? 자체 방정식. 자체 방정식.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2차 함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직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원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얘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에 하냐면 좌표평면, 즉 X축, Y축으로 옮긴 도형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X와 Y의 관계로 나타내면 됩니다. 문제에서 나왔던 그대로를 X와 Y의 관계식으로 적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X와 Y의 관계식으로 적을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P가 이 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한번 그려볼게. 대충 P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A 0,2입니다. A 요 정도라고 할게요. A 0,2와 연결했을 때 AP의 중점 Q입니다. 보세요. AP 너희를 연결했을 때 중점 요점 이랑 또 만약에 P가 여기 온대. 그럼 요렇게 연결하고 중점 맞니? 이런 중점, 이런 중점들을 모두 연결해서 보니까 이건 무슨 형태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이건 선생님 예측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예측이에요. 그냥 예측. 알겠죠? 예측. 내가 예측해 보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생겼을지도 몰라. 이거 모르는 형태예요. 맞지? 근데 이렇게 나타내는 파란색 네가 그리는 이 도형을 찾아주세요라는 겁니다. 도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표현하는 점들, 이걸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예측에는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라는 예측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할게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X와 Y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애, 좌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이걸 X와 Y의 관계로 나타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이 XY랑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X'이라고 두고 하나는 Y'이라고 두고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X', Y'을 XY로 바꾸기만 하면 돼. 자연스럽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그대로 대입했더니 첫 번째 Y'은 마이너스 2x 프라임 플러스 1로 나옵니다. 요렇게 됩니다. 이거와 그 다음 중점이라고 했어요. 맞죠? 중점 P와 A의 중점 M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괜찮니? M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M의 좌표는요. 하나, 둘 더해서 나타냅니다. 얼마? 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콤마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2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니?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x 좌표, 얘는요. y 좌표. 자, 정리할게. 2분의 x 프라임을 우리는 x라고 할 거고요.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2는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프라임 정리가 됩니다. x 프라임은 얼마? 2x, y 프라임은 2y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었으며 이제 여기서 정리한 x와 y의 관계에서 y 프라임 대신에 2y 마이너스 2를 x 프라임 대신에는 2x를 대입하고 정리를 했어. 따라서 이제 계산만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요. 양변에 2로 나누어서 y를 찾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3으로 우리가 구하는 자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체 방정식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x와 y의 관계로 나타내어서 정리를 해주자. 저기 있는 x 프라임, y 프라임 대신에 a, b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처음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앞으로는 A, B로 풀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앞에 내용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대표 문제 다시 보기 여기서부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숙제가 있었습니다. 자, 앞에 숙제는 오답노트는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요. 141부터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풀이할 거예요. 내일까지 올려줘야지 우리가 월요일에 수업하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모르는 내용들 체크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문제 풀이하고 숙제까지 완료하길 바랍니다.